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요, 지금 저 맞선장에 나와 있습니다. 맞선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맞선 보러 저 신랑 한 명인데, 지금 맞선을, 보기 위해서 온 다른 신랑도 계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가씨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보통 지금 7시 15분에 한국에서 7시 15분에 출발해서 오전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오후 한 4시쯤에 와서 이렇게 맞선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도착해가지고 지금 맞선을 이렇게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아가씨들을 얼굴은 이제 자세히 안 보이더라도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방가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세 군데가 이렇게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군데 있고, 이렇게 아가씨들이 앞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시간에 맞춰서 어느 신랑, 어떤 신랑, 나이가 몇 살 정도 된 신랑 이렇게 와 있습니다라고 마담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아가씨들이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있고, 저기도 있고, 저 앞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신랑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랑분들이 많지 않은데, 전에는 신랑분들이 아까 방가로 같은 데가 완전히 꽉 찼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저기 보면 다 있잖아요. 저 방가로 앞에 보이면 저거도 있고, 저쪽 보면은 또 이렇게 맞선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도. 그러니까 한참 사람 많을 때는 아까 세 군데 하고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이렇게 이제 차고 또 뒤쪽 또 있거든요. 뒤쪽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맞선을 이렇게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랑들이 줄었고, 그리고 입장료가 여기 한번 들어오는데 맞선 보기 위해서는 9만 원을 달라 그럽니다. 9만 원. 9만 원 달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그걸 아끼려고 또 이렇게 안 들어오는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여 군데가 또 있죠. 저기 이제 여기 또 이렇게 네 군데 있고, 저기 세 군데 있고, 저기 한 군데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네 군데, 일곱 군데, 여덟 군데, 근데 여덟 군데, 11군데네요. 11군데. 그리고 이제 또 할 때는 이쪽에서 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막선을 보고 그랬었습니다. 이쪽에서요. 이쪽에서 이제 막선을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선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수를 들고, 또 어쩌냐면은 맞선도 줄어들었지만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여기 결혼식장도 있죠. 이쪽으로 결혼식도 하고, 또 저쪽에 보면 또 큰 홀이 있었어요. 그리고 홀에서 이제 결혼식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맞선도 줄어들었지만은 그게 이제 어떤 게 변했느냐면은 이 입장료가 9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9만 원. 입장하는 데만 9만 원. 여기 들어오는 데만 9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이렇게 부르면은 그 신랑에 따라서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신랑이 3명이면은 거기에 이제 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사람당 이제 5만 동씩 이렇게 지급을 이제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때로는 우리 회사만 이렇게 우리 회사만 지급해 주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우리는 신랑분이 한국에서 오시게 되면 무조건 그 맞선장을 이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맞선장에서 맞선을 보고, 또 그리고 여기서 맞선 본 다음에는 또 이제 사무실로 불러서 이렇게 맞선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맞선장에 가는 것을 무조건 여기를 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데 이제 보면은 카페 같은 데서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카페에서 사람 몇 명이나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부르라고 이렇게 하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좋은 것은 안전하고 이렇게 맞선을 보더라도 그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맞선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꼭 맞선장으로 이렇게 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그 돈이 이렇게 9만 원씩 내는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선장에서 맞선을 볼 때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경찰들한테 이렇게 노비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들한테 노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면 마음을 편안하게 맞선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맞선을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데서 이제 그때 당시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경찰의 돈을 이렇게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용도 올랐는데 맞선을 보는 그런 비용도 이제 올랐어요. 전에 이제 가까운 데에서 봤었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주고도 했거든요. 뭐 35,000동 한 사람당 35,000동 이렇게 주고 또 먼 데는 5만 동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인당 5만 원씩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렇게 준다고 이야기를 한 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맞선자, 이제 개인 맞선장이 아니, 이제 개인이 불러서 오더라도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은 이렇게 찍으러 오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로 이제 온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 찍으러 못 오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맞선을 보고 나서 만약에 성원이 안 되죠. 성원이 안 되면은 집으로 이렇게 마담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참석 못 온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집으로 이렇게 불러서 맞선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첫날 맞선에 성공하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성분들도 많이 오니까 일단 많이 오니까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신랑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가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지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요, 신랑분들 어쩌냐면은 마음에 든 사람, 눈에 탁 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맞선을 볼 때 여러 아가씨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아가씨들이 전부가 다 마음에 들려면은 아가씨들이 많은 상태에서 마음에 든 그 여성의 눈에 띄려면은 그 아가씨는 대단한 아가씨라고 봐야 돼요. 눈에 띄려면은 그냥 평범하고 눈에 띄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가씨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선을 보다 보면은 서로 느낌도 있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감정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나한테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여성을 선택하면은 틀림없이 결혼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맞선 볼 때마다 여기서 신랑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이쪽에서 맞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계속 진행을 하고 오늘도 여성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서 여성분들의 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도 지금 옛날에 보면은 맞선도 봤습니다만은 여기가 옛날 우리 하이뽕 연합회 베트남 하이뽕 연합회 그 사무실로 썼던 곳인데요. 지금은 지금 텅 비어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 사진도 사진 같은 것도 여성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여성 사진을 찍지 않음으로써 그 활기가 더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성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서 그 사진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제 보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그렇게 한 회사는 여성 사진을 유튜브 같은 데 올린다 이런 회사는 그것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다.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바로 정지가 나와버리고 또 연속해서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또 면허 취소, 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앞에 우리가 지금 신랑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오늘 나가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계속 우리가 신랑분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혼식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앞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음성이 안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지는 못하고 그것은 어떻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인터뷰도 했고 동영상도 찍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리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오랜만에 댓글을 달았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이뽕이지 않습니까? 하이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이 여성이 남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었을 때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쪽에서 이제 호지민 쪽에서 말하는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거의 거절을 안 합니다. 이번에 한 분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호지민 쪽에서 결혼을 못 오고 와가지고 이쪽에 와서 결혼을 짓는 그 사람 그 신랑분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호지민 쪽에서 이렇게 60명 70명 정도 맞선을 봤는데 거절을 한 번도 한 번 거절은 거 당했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여성분들한테는 거절을 당해보지 않았다. 뭐 19살짜리도 거절을 안 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한국의 남자는 무조건 오케이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그리고 50살 먹었는데도 그렇게 오케이고 이렇게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이쪽은 안 그래요. 나의 결혼 상대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절대 이쪽에 여성분들은 이렇게 마음에 이제 맞선을 봐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마음이 와 닿아야 해요. 어쩐 경우는 15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신랑, 이제 맞선 본 남자분이 자기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다든가 그러면은요, 한국 결혼 못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에, 한국 결혼 안 하죠. 그 신부가. 거절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남자분이 자기 어머니보다는 나이가 더 많아야 돼요. 맞아요. 더 적어야 돼요. 신랑 된 분이, 이렇게 최소한 자기 어머니보다는 더 나이가 더 적어야 한다. 이게 뭐 정해지진 않았는데, 딱 보면서 맞선을 싹 보면서 이제 프로필을 싹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가 괜찮은 여자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게 신랑 나이가 아버지보다, 그리고 신랑 나이가 어머니보다 나이가 이렇게 많았을 때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 생각을 가졌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요. 그분이 말할 때 뭐라고 말했었느냐 하면은, 이쪽에 결혼한 사람 중에서 30%는 한국에 가기 위한 선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20%는 한국에 가서 관망한 다음에 이렇게 날라버릴 수 있는 그런 신부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 알고 있다. 대단히 잘못. 내가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처음에는 뭐 누구 확인하고 신분증 누구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첫 번째 이제 그 남자를 내가 따지니까 남자한테 따지니까 뭐라고 하더만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러더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쓰게 됐는데요. 이 댓글을 쓰게 됐는데 내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해라는 거예요. 정확한은 뭐 몇 프로 정도, 30% 정도는 여기서 뭐 결혼 아무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결혼 의사도 없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맞선을 보고 이렇게 한국 간다. 한국에 무조건 간다고 한다면은 뭐 거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국 나가면 되니까, 한국 나가서 날라버리면 되니까 무슨 뭐 신랑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호주민 쪽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신랑이 뭐 나이가 몇 살이든 심지어는 뭐 60살 돼도 19살짜리를 결혼한 걸로 봤어요. 그럼 41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봤어요. 내가 직접 봤는데. 그런 경우에 결혼을 하고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봤었을 때는. 근데 최소한, 엄마보다는 나이는 많아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가더라도, 이제, 말하자면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신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가서 어떤 마음을 간지는 모르겠어요. 19살,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부 같은 경우에는 41살 차이가 나는데도 이렇게 한국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거절을 해야 맞거든요. 자기 아버지보다 신랑이 더 많아. 자기 어머니보다 신랑이 더 나이가 더 많아. 이런 상태도 결혼을 하더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 간다는 것 때문에 오케이를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결혼에 어떤 한국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국에 간다? 그거 큰 문제죠. 이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서 나이도 따지고, 그리고 또 직업이 무엇인가, 지역이 어딘가, 이런 거 따지고, 신랑이 형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누구랑 같이 사는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취미도 물어봐요. 네? 그러면서 상대편 성향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얼토당토했어요. 그 사람이 이쪽 결혼한 사람 중 30%는 한국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국에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대로 알고 방송을 해라는 거죠. 이쪽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짜 이렇게 한국에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결혼한다고 한다면은 뭐 아무라도 선택하고 나가야죠. 그쪽 호지민처럼 아무라도 선택하고 나가야죠. 그러나 여기는 안 그래요. 자기 마음이 안 맞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760명이죠? 1760명 결혼을 시켰는데, 지금 뭐 이혼해갖고 잘못되어버린 숫자가 손으로 꼽을 정도란 말이에요. 1년에 내가 봐서 한 3명, 4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요. 잘못된 경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이제 받습니다. 받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혼했다는 소리를 이렇게 사이드로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한국에 가서 신부가 한국에 가자마자 잘못되어 버렸다. 그 다음 우리한테 기회 다 들어오죠.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요, 10명 중에서 3명 나가버렸다. 그러면 결혼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13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년, 내년, 들어오는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면 13년이 훨씬 넘고요. 여기에 상주하는 거면 13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들어오자마자 잘못되고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문제가 크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더란 말이에요. 결혼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런 거짓말부터 시키면서 그렇게 거짓말부터 해가지고 홍보해서 다른 신랑들이 온다고 한다면은 다음에 사냥이 잘 할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진짜로 결혼을 마음이 있었을 때 내가 진짜 그 사람한테 좀이라도 뭐 연애 결혼 아니고서 뭐 100%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좀이라도 그래도 알아보면서 50% 뭐 이 정도는 그래도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임 상황에서 결정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아니요. 내가 봐서 할아버지요.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고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고 나이도 40살 차이 나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들 진정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결혼시킨 사람들 나이 차이가 17세입니다. 17세, 16.7세에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 나이 차이가 17세인데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차이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차이는 될 수 있으면 한 살이라도 줄여서 이렇게 줄여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로 진정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결혼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결혼해갖고 잘만 산다고 한다면은 뭔 내가 트집을 잡겠습니까? 그러나 그리고 이제 진정성 있는 그런 방송이라면 무슨 트집을 잡겠습니까?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경험도 해보지 않는 이쪽에 결혼해보니까 80명 결혼했다고 그래요. 진짜 그 결혼을 했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이쪽에 한 번도 그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14년 동안 있으면서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80명 결혼했다고. 80명 결혼했다고 하면 여기서 40명은 나가야 된단 말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랑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려면 진정으로 진실,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도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부 쪽에서 북부에서 남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쪽이 신부가 잘못하고 나가버려서 그랬을까요? 이쪽에는 안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결혼을 만약에 성혼만 시키지 않습니까? 성혼 시킬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혼 시키고 나면은 깨질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안 깨져요. 성혼만 딱 시키면은 이 신부들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가고 있다. 성혼 시킬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성혼만 시키면 편안하게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이쪽에 온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요, 이쪽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맞선 매칭을 마음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굉장히 신부들이 따지는 게 많아요. 예, 하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 내가 결혼해서 말하자면 가정인데, 아파트에 사는 것인가, 주택에 살 것인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응? 신랑 키는 보니까 아니까 키는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한 달에 월급은 어느 정도 된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신랑을 선택하면서 참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내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 정도는 알아봐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서울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그 동영상을 뜬 다음에 남부 쪽도 결혼하고 북부 쪽도 결혼은 신랑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남부 쪽도 결혼을 진행을 하고 북부 쪽도 결혼을 진행하는 그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이 무조건 북부로 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결혼을 하려다 이렇게 안 되면은 남부로 가거든요. 남부로.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런 경우는 남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코로나 끝난 10명 정도 남부 쪽에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은 3분의 2 정도는 북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남부로 갑니까?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이쪽에 연합회장을 4년 동안 했다고 그렇게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랬죠. 근데 그 사장이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알고 있었죠. 또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이쪽에 모든 게 그리 가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서 결혼을 하려다 안 돼서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43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43분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코로나 끝난 다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40분을 결혼시키고 3분을 결혼을 못 시키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오신 분은 왜 못 시켰냐? 결혼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들이 결혼 의사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까지 따라서 결혼을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결혼을 의사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 시켰고, 두 번째 온 사람은 이제 60대셨습니다. 60 되신 분인데, 60 되시면은 이쪽에서는 몇 살 정도 이렇게 보냐면 60 초혼이에요. 이쪽에서는 몇 살 정도 이렇게 신랑을 보게 되냐면요. 보통 60 정도 되면은 신랑이 33살, 35에서 40살 이 사이를 잡고 이제 맞선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무조건 초혼을 원했었습니다. 초혼도 그래도 거기에 맞는 그 결혼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쁜 사람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끝내 성혼을 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말로는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35에서 40살 이런 사람을 결혼을 원하지만은,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뭐 20대 초반도 좋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살짝살짝 흘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요, 그래가지고는 결혼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나이 차이는 줄이는 게 좋다. 60세 초혼이면은요, 60대 남자가 초혼이면 나 초혼이라 하기도 좀 힘들죠. 그런 경우는. 아무리 초혼이 해도 초혼, 30대 재혼이 훨씬 낫죠. 60대 초혼보다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결혼을 못 시켰는데, 이제 세 번째 결혼 못 시킨 사람 한 분이 계십니다. 세 번째 결혼을 못 시켰는데, 거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37인가? 아무튼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예쁜 여자들만 찾았었어요. 그 신랑은 이쪽에 거절은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모가 좀 따라줘서 그랬는지, 그래도, 거절을 당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랑 같은 경우는 그 뒤로도 굉장히 내가 봤었을 때는 괜찮은 여자의 얼굴을 가졌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신랑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한국에 있는 애인하고 헤어진 지가 많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인하고 헤어져서 이쪽에 왔다라고 본인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강하지 않았다. 여기 오기는 왔는데, 오기는 이제 얼마 안 돼요. 며칠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오기는 왔는데,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자기 애인한테 과시하고 싶은 그 욕망이 강하지 않았나. 나도 베트남 갔고 이렇게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런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맞선을 쫙 봤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아니다고 생각해 본다라고 보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분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가 거절 당했잖아요. 거절 당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자기는 싫다는 거죠. 왜냐면은 나 거절해놓고 다른 사람들 여러 명 본 다음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선택한다.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거절을 안 했었습니다. 처음에 선택했으면 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선택했다면 그 남자 신랑분 같은 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만날 수 있었을 건데, 좀만 잘했으면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을 건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쩌냐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시간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봤었던 여자, 제일 처음에 봤었던 여자가, 여자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그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하고는 성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명을 결혼을 못 시켰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도 어머니하고 같이 하고 결혼을 결과적으로 못했는데, 본인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크질 않았어요. 두 번째는 40살, 61살이죠. 정확히 말하면 한국 나이로, 베트남 나이로 60살이니까. 60살 되는 이제 여성분이 왔었는데, 그 여성분은, 남성분이 이제 결혼을 왔었는데, 한국으로
이제 데려갈 여자를 이제 만나려고 이제 물론 처음에는 왔죠. 근데 아가씨를 만나고 했었고, 먼저 이제 60살 먹은 사람이 아가씨를 만난 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40살 넘은 아가씨를 만나야 한다는 계산이거든요. 우리 계산법으로 한다면은. 근데 그 사람은 아가씨를 무조건 만난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35살 정도 된 아가씨가 한테 2명인가 3명이 있었는데, 이 미모에서는 자기를 흡족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은 더 젊은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0대 후반 정도로 만나고 싶었던 거죠. 20대 중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었던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같이 결혼하기 쉬운 남쪽에 가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사람은 여기서 끝내버려요. 여기서 끝내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신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인을 찾았었는데, 여기서는 미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때 한 사람한테가 거절을 당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미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북쪽에서 미인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또 안 했어요. 그렇다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끝내버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남쪽으로 결혼시킨 사람이 이제 3분 있습니다. 3분 있는데, 우리가 가서 시킨 게 아니라, 이제 한 명은 가서 시켰네요. 한 명은 자기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이제 가서 시켰죠. 근데 이제 2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으로 올라왔다든가, 뭐 2분 다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제 시켰는데,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가고 시키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늘상 말하지만, 똑같은 입장에 있는 여성이라 한다면은 나는 절대로 이렇게 남쪽에 가서 시키지 않는다. 북쪽 여성을 남쪽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도 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1760명 정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느낀 것이고, 또 이렇게 이쪽에 우리가 한 20명 정도, 1년에 20명 정도 시키거든요. 남쪽 신부들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느낀 것들이에요. 느낀 것들. 그래서 이 20명 정도면 한 10%쯤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10%는 못 되죠. 3명이니까 40명에서 3명 시켰으니까 10%는 못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이유는 신부가, 이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이유는 신부가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남쪽으로 간다.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직장이 뭔 직장이냐, 신랑이 이렇게 누구하고 사느냐, 주거 형태는 어떤 것이냐, 일일이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었을 때만이 결혼한다.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짜 결혼하면서 진짜 결혼을 위해서 한국을 가야지, 그냥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간 게 아니라 한국에 가고자 해서, 한국에 그냥 무작정 한국에 뭐 나가고 싶어서 결혼한다고 한다면 그런 결혼을 안 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북쪽은 그런 신부들은 없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내일 또 이제 이렇게 말씀 받고 성원하면 내일도 결혼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